매도를 잘 하려면 일단 이 회사에 잘 알고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투자하면 판단이 안 돼요. 이 회사가 뭐 계속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좋아지는데 한 2년 지나면 3배 오를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한 20% 30% 수익 났는데 막 이게 또 떨어질까봐 그냥 무섭죠.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 회사의 잠재력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종목군들이란 말이에요. 이 회사의 어떤 전방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네. 쉽게 안 팔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결국 소장님이 네. 계속 강조하시는 건 실적인 것 같아요. 실적 중심의 실적. 투자법인데 수익률이 제일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종목이 주가가 많이 증가하더라. 그 실적이 지속성이 있는 종목을 고르면 되는 거고 네. 그 종목들이 근데 실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주가는 별로 안 뛴 거. 그게 싼 거죠. 좋은 종목을 일단 싸게 골라놨잖아요. 그러면 사실 마음이 되게 푸근해요. 한 번에는 대략 한 5개에서 7개만 갖고 있으라. 다만 이제 추가로 계속 발굴하는 종목들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추가로 계속 발굴해야 되는 거죠? 네네. 추가로 발굴하고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올라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예를 들어서 한 20%밖에 안 남았는데 새로 발굴한 종목은 향후에 한 2년 안에 뭐 한 2배, 3배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이제 오를 만큼 웬만큼 올랐으니 내가 뭐 조금 더 오를 수 있지만 여기서 일단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더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다시 이제 갈아탈 수도 있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이게 투자가 아니라고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그때그때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매수 비중을 늘릴 건지 축소할 건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을 뭐 이렇게 손절을 할 건지 또는 수익 실현을 할 건지 네. 또는 완전히 정리할 건지 네. 시점을 봐서 다시 재매수할 건지 네. 이런 판단들을 계속 해가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터디 회원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대략 1년 중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스터디를 하시면 된다. 그 풀타임으로 내라는 게 아니라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모아서 네. 제가 VJ편에서 네. 이제 산업 섹터들을 소개했는데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메가 트렌드를 타세요. 2차 전지 전방 시장이 전기차인데 네. 전기차는 앞으로 이제 이게 대세고 메가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왜 메가 트렌드냐?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배기가스를 줄여야 되고 네. 그걸 하려면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꿔야 되는데 전기차가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승용차 쪽에서는 대세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고 노트북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요.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몇백 배 많은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2차 전지에 이 소재 납품하는 업체들, 장비 제공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 똘똘한 돈을 투자하면 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이 물결을 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확연히 저는 갈린다고 봐요. 10년 후에. 이게 2차 전지가 아무리 성장 산업이다,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5년, 10년 동안 이렇게 그 계좌에 그냥 가만 넣어두기가 좀 그렇게까지 오래 잘 못 기다리시죠. 사실 다들 조급하십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 저희 연구소가 2019년 하반기에 사실 처음 소개했었는데요. 이때 소개하고 난 이후로 이 주가가 거의 10배 넘게 올랐거든요.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뭐 주가가 최근 몇 달 사이에도 2배, 3배씩 올랐던데 들어가도 되는 거야? 쉽게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수십, 심지어 뭐 수백 종의 그 전기차 브랜드를 앞으로 이제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 브랜드들이 전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브랜드들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갔을 때도 테슬라가 정말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호령하는 그런 입지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전기차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2024년, 2025년, 6년 이럴 때까지 전기차를 쏟아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배터리 업체들을 잡아야 됩니다. 이 업체들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런 소재들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배터리 회사들을 주요 고객사를 하는데요. 뭐 올해 8월인가요? 에코프로비엠이 SK 이노베이션
향으로 10조 원의 양극재 수주 공시를 했죠. 아마 제 생각에는 삼성의 SDI 쪽하고도 대규모 수주 공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삼성 SDI가 이제 스텔란티스 또는 리비안 쪽으로 이 공급을 하면서 미국 진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동반 진출을 하게 되는 것도 기정사실이고요. 소재주들도 내년에 여전히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소재주들이 많이 성장하는데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소재주들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근데 내년에 또 2배, 3배 오를 업체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대장주 역할을 에코프로비엠부터 해서 여러 업체들 주가가 내년에도 저는 계속 오를 거라고 봐요.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이런 업체들을 좀 주목하셨다가 투자하시면 좋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오히려 이럴 때 정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고 좋은 종목인데 별 이유도 없이 계속 그냥 수급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빠졌다 싶으면 조금씩 매수를 해두면 사실은 장이 좋아지면서 이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사실 그때 비중을 늘려놓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수익의 많은 부분이 그럴 때 나온다. 열심히 서치해서 잘 알게 된 회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비중을 크게 실어서 집중 투자를 해서 초기에 큰 수익을 올렸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 투자하라고 그러면 어느 증권사에서 이렇게 추천하더라. 또 어떤 내 친구 누가 이거 좋다 하면서 소개해 주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10종목씩, 15종목씩 이렇게 막 벌려놓고 투자를 하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다양한 종목을 이렇게 그냥 투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수익도 분산시킵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의미 있는 부를 축적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리스크를 분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워렌 버핏의 말을 한번 새겨보면 됩니다.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리스크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가 정말 충분하게 스터디하고 정말 잘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그냥 증권사 리포트 한번 보고 어떤 기사에서 이 회사 성장 전망 좋더라라는 이야기 하나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종목을 채우면 그거는 그냥 그 숫자에 의해서 기본적인 리스크 분산은 되겠지만 정말 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정말 좋은 종목이고 이게 성장 잠재력도 크고 향후에 주가가 많이 오를 종목인데 주가는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헐값이야. 되게 바닥이야. 그러면 이런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한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은 주가는 거의 바닥권이다. 이런 회사는 그냥 여러분들이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되게 사람들이 이상해요. 같은 시간인데 은행에 적금 넣어두고 그 1, 2% 그 이자 받는 거 넣어두시잖아요. 그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주식으로 오면 당장 내일 뭔가 수익이 나야 될 것처럼 매 시간 시세판을 들여다보거든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주기적으로 그냥 회사 상황을 모니터하면 됩니다. 자금을 크게 불릴 수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방법은 저는 자기가 잘 아는 확실한 종목, 좋은 종목에 비중 있게 투자해서 여기에서 큰 수익을 냈다.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을 비롯해서 그의 동료인 찰리 먼거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전설적인 어떤 투자의 그 영웅들이라고 하는 거장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시향 너무 참고하지 마라. 매크로 경제 예측 못한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개별 기업에 천착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이 많은 투자의 그런 거물들이 한 이야기들을 많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저런 채널에서 나오는 또는 TV에서 나오는 시황 방송에 너무 귀를 기울여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주식 시장이 올라갈 때는 투자하면 수익을 내지만 내려갈 때는 수익을 못 내는 거구나.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어려울 때는 결국은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라는 건 그런 시장이나 매크로 경제 흐름을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의 흐름과 어쩌면 크게 상관없이 또는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빠져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싸게 또는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면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는 사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시장이 좋으면 더 많이 벌겠죠. 시장이 근데 안 좋아도 웬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어렵지 않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거꾸로 좋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실적이 향후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제가 2차 전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2차 전지는 메가 트렌드에 속해 있고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향후 최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이고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내가 그 회사를 계속 모니터하면서 투자하다 보면 그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실적이 올라가서 시장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주가가 오르겠죠. 그럼 그 회사를 따라서 가면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일단 시총 규모가 대체로 좀 작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좀 대형주가 큰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처럼 시총 500조인 회사가 1000조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반면에 시가총액이 지금 한 500억인 회사가 좀 기다리면 1000억이 되는 건 사실 상대적으로 되게 쉽거든요. 어떤 회사가 되게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그런 회사는 쉽게 시가총액 1000억이 될 수 있고 또 이 회사가 한 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두 해, 세 해에 걸쳐서 고속 성장을 이어간다 그러면 그 2, 3년 동안에 몇 배씩 성장하면서 주가도 몇 배씩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저는 좀 작은 종목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연구소가 예전에 발굴했던 종목 중에 PNT라는 회사가 있어요. PNT라는 회사가 지금은 시가총액 1조 가까운 회사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시가총액이 1000억 겨우 할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작은 시총을 갖고 있는 회사는 나중에 실적 성장과 함께 3천억, 5천억, 7천억이 되면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시총이 작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0억, 300억짜리 다 들여다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200억, 300억짜리 중에도 나중에 커질 회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회사들은 또 리스크가 되게 큰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 그런 회사들 중에 그렇다고 해서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내서 관리 종목에 편입돼 있다든지 또는 계속 적자 행진을 벌여서 회사의 미래 성장성이 불투명하다든지 이런 회사들은 사실 걸러내야 되겠죠. 다만 지금까지 실적이 좀 지지부진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걸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시총 작은 회사라면 충분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을 찾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은 수도 없이 많고 그 주가가 오르는 이유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오릅니다. 일회성 테마에 얽혀서 오르기도 하고 심지어 형편없는 회사가 정치 테마에 얽혀서 오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요즘 단독 보도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단독 보도라고 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에 얽혀서 갑자기 뛰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수급이 몰려서 그 회사가 가진 가치 이상으로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가 오르는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지는 대부분 기업들의 주가는 시차는 있을지언정 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주가가 빨리 오르기를 원한다면
실적이 빨리 오르는 회사,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찾으면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실적 성장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어디서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저성장하는 섹터, 저성장하는 산업에서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성장하는 산업 섹터에서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고성장하는 섹터, 고성장하는 산업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 이 2차전지 섹터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향후 뭐 5년, 10년 동안 계속 고속 성장할 섹터이거든요. 이런 섹터는 성장성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섹터 안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기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찾아보시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실적 성장폭이 빠른 회사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이 실적 성장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거나 적어도 이 정도 실적 성장 속도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검색을 통해서나 그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파악해서 체크해 보셔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2,000 몇백 개 되는 그 상장 기업들의 그런 실적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노가다 안 하셔도요. 그 세종기업 데이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세종기업 데이터가 텔레그램 채널에도 있는데요. 매 분기 실적 발표 시즌 때마다 상장사들의 최근 실적을 업데이트해서 엑셀 파일로 정렬해서 보여줍니다. 엑셀 사용이 좀 편하신 분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기업들 골라낼 수 있는 족보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보통 근데 기업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매출 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사실은 많이 따지죠. 그러면 같은 예를 들어서 매출 1,000억이라고 하더라도 50억을 버는 회사하고 300억을 버는 회사 어떤 회사를 선호할까요? 어떤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 회사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매출이 조금만 성장해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그와 연동해서 영업이익의 예를 들어서 뭐 10배를 측정한 주가라고 한다고 그러면 뭐 금방 2배씩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실적 중에서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 중에서도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선호한다. 그런 기업이 상당히 고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가 조정기에 또는 조정 기간이 길어질 때 무엇을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예전 에피소드에서 시황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생각 당연히 변함이 없고요. 뭐 근데 일부 분들은 역시 시황을 살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 누구나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게 언제 어떤 폭으로 다가올지 더구나 중요한 것은 개별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판단하기 힘들죠. 그리고 시황을 정확하게 살펴서 그 전에 정확하게 돈을 뺐다가 시황의 어떤 바닥에서 뭐 주식을 사서 돈을 벌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워렌 버핏은 80년 가까이 투자를 해서 엄청난 거부가 돼 있지만 그런 분이 진짜 있다면 아마 10년 안에 워렌 버핏 같은 거부가 될 겁니다. 그런 일은 제가 볼 때 사실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뭐 잘 아실 텐데 존 메이너드 케인즈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거시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분도 이 1930년대, 40년대 그치면서 경제의 흐름을 읽는 나름의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쫄딱 망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분이 경제학자로서 드물게 투자자로서도 말년에 되게 성공을 했는데 이분이 성공한 비결은 이게 경제 흐름을 잘 읽고 거기에 맞춰서 마켓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번 게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가 개별 종목의 가치 대비 가격을 판단하는 그 방법으로 결국은 수익을 올리고 부자가 됐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뭐 주식시장이 가라앉아서 뭐 일찍 이미 돈을 뺄 걸 이럴 때 또 접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식시장이 가라앉는다고 해서 쉽게 그런 판단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시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일정한 수준의 주가 하락, 급락, 조정장은 상당히 자주 옵니다. 물론 뭐 2020년 3월에 코로나 폭락장 같은 경우 또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이런 것들은 한 10년, 20년마다 오는 이제 폭락이지만 그런 폭락 외에 지금과 같은 수준의 주가 급락, 이런 조정, 이런 것들은 사실 꽤 많이 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정을 피해서 투자한다? 또는 이 조정이 왔을 때 그냥 시장을 떠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절대 판단하는 건 저는 금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걸 자꾸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결국은 맞추지도 못할 뿐더러 정말 주가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때 또 바닥 시점에 또 왕창 매수를 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익을 내는 방법은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 종목 하나하나씩 골라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종목들의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늘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실 주식 시장이 가라앉는다, 조정이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계좌도 녹아내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사고 싶은 종목, 굉장히 박앤세일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위기 이면에 굉장히 큰 기회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도요, 사실은 조정이 처음에는 저도 뭐 주식 투자를 처음 할 때는 조정이 오면 마음이 힘들고 또 복잡했는데 조정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니 오히려 어떤 때는 조정이 와도 뭐 무덤덤함을 넘어서서 아 정말 기다렸던 조정이 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무덤덤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덤해질 뿐만 아니라 좋은 수익의 기회인 게요, 사실은 조정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올 때 여러분들이 현금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주가가 싸지면 싸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 나가시면 그게 되게 싼 거거든요. 평소보다 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할 때도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이라고 샀는데 그게 8,000원, 7,000원, 6,000원까지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말 좋은 주식인데 되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뭐 엄청난 폭락이 아니라면 사실은 웬만큼은 다 그냥 한 몇 달 안에 조정이 웬만큼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길어도. 그 몇 달이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열심히 사모은 그런 주식들은 반등을 하고요. 반등을 하면 여러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계좌의 종목들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그대로 본전인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바닥권에 사모았던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서 여러분들은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해본 상당한 고수들은 대체로 이런 이야기 할 텐데요, 조정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서 이 조정기를 매번 거치고 나면 여러분들의 주식 자산 규모가 불어나는 걸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시라면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좀 경험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장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포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 종목을 담아서 그 종목들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야 이건 정말 너무 싼 가격인데 하면서 부지런히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특별히 무슨 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용기가 있고 더 막 간이 커서 심지어는 100개 나와서 열심히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보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은 정말 싼 거다. 너무 박앤셀 가격이다. 아니 이게 원래 내가 투자하려던 시점에서의 그 가격에서도 원래 가격에서도 한 1, 2년 후면 2배, 3배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주가가 떨어져 주니 2배, 3배보다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가치, 그 회사의 향후 실적 흐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상태여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불안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내가 잘 모르는 종목들을 막 그냥 얼기설기 모아놓았으니까 이게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좋은데도
그냥 주가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일이 있어서 떨어진 건지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판단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테마 종목이어서 막 핫한 종목들을 자기가 잘 모르고 추격했다. 비싼 가격에 샀다. 단기적으로 그래도 좀 더 오르지 않을까 해서 와와 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샀다. 그런데 조정 오니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주가가 조정을 끝내고 반등하는 시기에도 잘 못 오르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물렸구나. 이 주가가 조만간 회복할 가능성이 없구나. 이런 생각에 아득해지면서 불안해질 겁니다. 또 하나, 조정이 오긴 했는데, 내가 현금 여력이 없어. 예, 자금 여력이 없어서 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도 전혀 활용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조정이 왔는데 현금 여력이 없는 걸 넘어서서 레버리지를 쓰고 있었어. 그러면 불안하죠. 예, 내가 혹시 정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이제 중첩되다 보니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하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채우고 뭐 일정한 현금 여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조정은 제가 영어 표현을 좀 쓰겠는데요. bliss in disguise입니다. 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죠. 불운처럼 보이지만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그러면 조정이 왔을 때 또는 조정이 길어질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이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서 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패닉셀을 하지 마십시오. 패닉셀. 공포에 질려서 매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올바른 종목을 닮았다고 전제를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10,000원에도 좋다고 산 종목을 이게 혹시라도 더 떨어질까 싶어서 7,000원, 6,000원에 겁먹고 팔아버리면 그건 무슨 손해인가요? 나중에 언젠가 반등하거든요. 반등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6,000원, 7,000원에 팔았던 그 주식들이 심지어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 골랐으면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12,000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갈 텐데 그렇게 패닉셀을 해버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는데 그게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닉셀을 하지 마시라.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현금 여력 또는 자금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여력이 한 20% 이상 정도 되는 주식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있다고 하면 그 중에 1억 외에 현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포트가 괜찮은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나름대로는 좋은 종목이라 골라 담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내가 초기에 판단했던 것보다는 별로 좋지가 않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제때 포트 조정을 못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별로 안 좋은 종목 또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었던 종목이 또 떨어졌는데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종목이 비슷한 낙폭으로 떨어졌다면 그런 종목으로 이제 좀 주식 갈아타기라는 걸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트를 살펴봤는데 다 뭐 이상 없다. 그러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니 바닥이 언제인 줄 알고 언제부터 분할 매수를 해? 그걸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인데 이게 정말 낙폭이 깊어져서 뭐 10,000원에 좋다고 생각한 종목이 8,000원에 떨어졌을 때 또는 7,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도 한번 사고 또 그 다음에도 한번 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나름의 이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조정의 폭이 좀 더 깊어질 것 같다 그러면 분할 회수를 조금 더 나눠서 그리고 돈을 조금씩 더 신중하게 아껴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상대적으로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 깊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조금 이제 분할 매수의 횟수도 좀 줄이면서 한 횟수당 분할 매수하는 비중도 조금 높이는 것도 괜찮겠죠. 그건 뭐 그때그때마다 또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분할 매수를 해서 그냥
뭐 낙폭이 생기는 만큼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단기간에는 물리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예, 당연히 물리는 기간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내가 투자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최소 1년 또 뭐 2, 3년 정도 기다려서 최소 뭐 한 2배, 3배, 4배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들어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예를 들어 이 조정이 얼마나 갈까? 만약 한 3개월 정도 후에 끝날 거다 또는 6개월 후에 끝날 거다. 예, 또는 뭐 가장 넉넉하게 잡아서 최악의 경우 한 1년 정도는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1년 굳이 기다릴 게 뭐 있나요?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원래 상태에 비해서 마이너스 10%가 떨어졌다. 그때 한번 사고 또 마이너스 한 15%가 됐다. 또 한번 사고 마이너스 20%가 됐다. 또 한번 사고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수준에서 샀던 그건 손실이 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5번에 걸쳐서 샀다. 사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치고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차례대로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물렸던 또는 손실 났던 것이 예, 차례대로 올라오면서 다 수익 구간으로 바뀝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A라는 종목이 원래는 내가 원래 10,000원일 때, 주가 10,000원일 때는 한 5천만 원을 치면 사려고 했는데, 예, 조정이 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면서 계속 이게 과감하게 샀던 이유 때문에 이게 1억 원어치를 사게 되고요. 1억 원어치를 샀는데 나중에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는 더 큰 수익을 내게 됩니다. 예, 수익의 크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비중, 예, 그 다음에 수익률의 높이 이거잖아요. 이 총합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분할 매수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분할 매수를 하고 나는데 더 이상 이제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시간이 지나면 다 시간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탄탄한 포트폴리오만 갖추고 있다면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약이요, 예, 축복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근데 나는 조정이 한데 현금이 거의 없어. 또는 심지어는 뭐 레버리지를 쓰고 있어. 빚이 있어. 이런 분들은 좀 깝깝하시죠. 일단 뭐 패닉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자기 계좌를 잘 살펴가면서 반대 매매가 안 당하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반대 매매를 당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정말 급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그 담보 비율이 이 반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쨌거나 일단 사나 보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미수를 써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걸 그 다음에 주가가 더 떨어지고 하니까 제때 정리를 못하고 해서 반대 매매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조정장에서 그 반대 매매 규모가 매우 커졌다라고 하던데요. 네, 이런 반대 매매 안 당하도록 여러분들이 좀 계속 비율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증권사별로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반대 매매의 담보 비율이 좀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목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유의하셔서 좀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가가 이제 뭐 계속 떨어지다가 조정이 상당하게 일어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급반등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는데요. 뭐 특히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는 급반등하기보다는 뭐 금리 인상 리스크라든지 양적 긴축 리스크라든지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뭐 그런 이렇게 충돌 가능성 문제라든지 등등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급반등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지부진한 구간이 꽤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다가 뭐 기술적 반등 또는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포트 안에 여러 종목을 갖고 있으면 어떤 종목들은 꽤 주가가 괜찮은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라도 다시 반등하기도 하고 그러는 구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현금을 확보하거나 레버리지 부담을 좀 줄여놓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패닉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평소에 할 수 있는
현금 여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혹시라도 길어질 것에 대비해서 또는 그 조정의 폭이 추가로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그렇게 일정한 수준에서 현금 확보를 하시라는 뜻이고요. 뭐 조정이 충분히 끝나가는 것 같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때 그냥 확보하셨던 현금을 가지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좀 뒤늦게 반등하는 그런 뭐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면 그걸 매수하는 자금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나마 수익 좀 난 걸 정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또는 어떤 종목들을 정리할 때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포트 안에서 수익이 나 있는 거 이걸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원칙은 반등이 일어날 때 앞으로 가장 빠르게 반등할 종목 그리고 향후에 주가가 지금 시점에서 제일 잘 오를 종목 이런 것들은 오히려 수익이 나 있더라도 아껴 두셔야 되고요. 반면에 손실이 나 있지만 이 반등 구간이 지나가도 웬만해서는 크게 수익이 날 것 같지 않다. 또는 내가 그동안 포트에서 좀 정리하고 싶었던 종목이었는데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그런 종목들이 뭐 손실이 나 있지만 그런 종목들을 사실은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람은 태생적으로 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내는 걸 굉장히 아파해요. 그러니까 이 손실 100만 원을 그 심리적으로 상쇄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크기가 2배, 3배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손실을 회피하는 심리 자체가 오히려 이제 손실의 폭을 더 키우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제 지금 뭐 조정이 와서 떨어지는데 손실이 나 있다. 손실이 나 있는 건 사실은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좋은 종목이지만 일시적으로 뭐 내가 매수하자마자 조정기가 와서 뭐 그렇게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투자했을 때 좀 비싸게 샀고 그 가격 대비해서 이 주식이 크게 메리트가 없는데 여러분들 손실이 나 있어서 언젠간 좋아지겠자 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사실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이게 반등기가 끝나도 빨리 오를까? 반등할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셨을 때, 이 종목이 빨리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좀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그걸 그때 주가 조정기가 왔을 때 정리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련한 현금을 가지고 사실은 주가 반등이 올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내가 발굴한 더 새로운 종목, 더 좋은 종목 이런 종목으로 사실 갈아타는 것이 더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현금 여력이 없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튀어오를 때 정리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상대적 메리트가 없는 종목이라서 했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일시적으로라도 오를 때 가급적 정리하는 게 좋겠죠. 정리하더라도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손실을 좀 확정짓더라도 나중에 반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손실을 확정짓는 게 아파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당장은 손실을 확정 안 지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뭐 이게 다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거꾸로 보면 주가 조정기가 왔을 때 되게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그 기간을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체적으로 손실을 가장 줄이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은 지금 손실이 나 있지만 이렇게 그냥 뭐 반등이 와도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반등하고 또 B라는 종목은 지금 수익이 나 있다 하더라도 뭐 조정은 일정하게 받았지만 결국은 다시 더 용수철처럼 되게 가파르게 반등해서 올라갈 종목이라면 이 종목을 팔고 가파르게 오를 종목을 사는 게 맞죠.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조정기에서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주식 갈아타기라는 걸 어떻게 할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레버리지를 쓰신 분이든 또는 현금 여력이 있어서든 현금을 다 소진하신 상태가 되면 근데 그 다음에도 다시 주가가 더 가라앉는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식 갈아타기라는 걸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종목 교체, 뭐 주식 갈아타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주가가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주가가 조정이 온다라는 것은 개별 종목의 메리트와 크게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주가가 다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좀 정리하고 싶었던 종목 또는 당초보다 조금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더 사고 싶었던 종목 또는 사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는 가격대가 좀 올라가 있어서 사기에 주저했던 종목 이런 종목들이 다 비슷한 낙폭으로 떨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좀 정리하고 싶었던 종목은 오히려 덜 떨어지고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종목은 주가가 더 떨어진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간 경우들이 있잖아요. 조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근데 조정기가 오면 당장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또 조정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 A와 주식 B를 물물 교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트하는 거죠. 네. 사실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과 물건, 서비스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어떤 그 교환 매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냥 바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매력적이지 않은 A라는 종목이 10% 떨어졌는데 내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종목이 15%가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현금은 없지만 이 A라는 주식을 팔아서 B라는 종목을 바로 사버리는 겁니다. 예, 현금을 만들어 놓고 한참 지켜본 다음에 사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서로의 상대 가격을 잘 보다가 내가 상대적으로 A는 좀 비싸게 팔 수 있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고 상대적으로 B는 진짜 헐값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이걸 팔아서 이걸 바로 사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금이 없을 때 주식 A라는 주식을 가지고 B라는 주식을 바로 사버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A를 매도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B라는 종목을 사려고 하면 그 사이에 벌써 상대 가격이 변해서 제때 좋은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주식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좀 줄어듭니다. 이게 사실은 그 주가가 이게 조정기가 오거나 깊어질 때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정말 황당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떨어지면 와 이게 날아가러 가나 싶어서 그걸 버튼을 못 누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보다 나중에 더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충분히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고요. 그게 한편으로는 최종적으로 그보다 더 낮은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충분히 싸다고 느낀 구간에서 매수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돌아오지 그게 굉장히 큰 손실로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제 계좌 일부를 사실은 살짝 보여드리면서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 갈아타기를 한다라는 것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주식 갈아타기를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갈아타려고 하는 서로 대상되는 종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평소에 잘 알고 투자하는 것,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고 분석한 종목을 투자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런 대응도 가능해지고 주식 갈아타기라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던 것들이 훨씬 더 탄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고 주가가 더 반등할 때 더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돼서 반등하면은 대체로 더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주식 자산이 불어나는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 주식 자산이 불어나는 원리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조정이 오더라도 이걸 급내하거나 또는 뭐 공포에 질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뭐 무덤덤해지거나 오히려 어떤 경우는 야 정말 올 조정이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환영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올바른 접근법 또는 올바른 어떤 자세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돼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주식 투자라 그러면 어떤 한 종목을 사서 그걸 수익을 내고 적절한 시점에 매도해서 아, 나 이번에 돈 벌었네. 뭐 이런 식의 기분을 느끼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그 주식 투자라는 건 그렇게 하셔서는 뭐 어쩌다가 뭐 수익을 남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부를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진지하게 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제대로 투자하면 웬만한 사람도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주식 투자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를 바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방법을 제가 좀 계속 꾸준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세, 올바른 접근법을 어느 정도 익히셔야 돼요. 그걸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들은 사실은 돈을 잃을 확률은 굉장히 줄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돈을 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로서 돈을 잃는 나쁜 습관이 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 나쁜 습관 대신에 여러분들을 뭐 장기적으로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습관 또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나쁜 습관에 대해서는요. 기사를 하나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3일자 동학개미 20만 분석해보니 돈 잃는 이유 똑같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민기 김준석 연구위원 두 사람이 국내 개인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와 거래 행태라는 보고서를 이제 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 약 20만 명의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일별 거래 내역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보이는 특징, 이 특징들이 대부분 손실에 이르게 하는 그런 특징들인데요. 그 특징이 크게 한 4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직전 시점에 시장 수익률이 높을수록 개인 투자자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 빈도가 높은 투자자 유형에서 이러한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무슨 이야기냐면 직전 시점에 시장 수익률이 높다. 이건 그러니까 시장이 막 화랑이어서 뭐 주가 지수가 막 올라가 있는 상태. 시장이 뜨거울 때.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많이 참여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자라는 분들이요.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그 기업이 예를 들면 실적이 안 좋다가 좋아질 때를 기다려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종목을 초기에 잘 발굴해서 길목을 지켜서 투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주식시장이 달구어지면 그때 야 누가 돈 벌었네 하니까 나도 이참에 한번 해볼까 하고 근데 기업을 잘 모르니 언론에서 막 지금 주목받는 종목 지금 한참 막 주가가 많이 올라있는 핫한 종목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다 보니 당연히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사실 끝물이거나 꼭지점에 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경우에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매수 가격을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한 주식을 매도할 확률이 주가가 하락한 주식을 매도할 확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손실을 확정짓는 걸 싫어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수익 나 있는 종목 그게 나중에
50%, 100%더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 있으면 그런 종목을 그냥 먼저 매도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손실난 종목은 이게 금방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꼭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심리가 오히려 손실을 확정짓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방해해서 즉 매도를 안 해서 결국은 손실의 폭이 커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기회비용이 커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행태가 존재하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행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계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요, 기본적으로는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내는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사실은 큰 부를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2배, 3배 오를 수 있는 종목도 12%, 10%, 20% 수익이 나면 바로 정리를 해버리고, 반면에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정말 좋은데 뭐 시장 상황 때문에 또는 일시적인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고 제대로 판단을 초기에 못해서 근데 그 종목이 나빠지고 있어서 주가가 빠지는 건데, 그 기업의 내용이 나빠져서 주가가 빠지는 건데, 그거는 손실을 확정짓기 싫어서 계속 미루고 있으면 손실폭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기본적으로 거꾸로 하게 되는 겁니다. 손실은 작고 수익은 크게가 아니라 손실은 크고 수익은 작게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 게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부를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복권형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비중이 높더라. 특히 남성 투자자와 연령대가 낮은 젊은 투자자에서 이런 경향이 강했다. 이 복권형 주식 선호 경향은 낮은 분산 투자 수준 및 높은 거래 빈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복권형 주식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투자 성과는 저조했다. 이 말도 뭐 좀 딱딱하게 들려서 이렇게 읽어드려도 바로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쉽게 복권형 주식이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이게 되게 핫해서 내가 한번 이거 사놓으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막 치솟고 있는 종목을 추격해서 산다든지 테마성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이미 그리고 많이 올라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산다는 거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포트를 전체적으로 잘 구성해서 자기가 잘 면밀히 스터디해서 이렇게 종목을 구성해서 이렇게 포트 단위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종목을 이거 되겠지 하고 뭐 몰빵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집중 투자를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집중 투자는 단순히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몰빵 투자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뭐 분산 투자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뭐 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더라도,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그냥 뭐 자기가 잘 내용도 모르면서 이게 막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에 추격해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이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것으로 생각하고 투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해 되게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박셀바이오라는 바이오주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요, 그 한때 수십 배가 올랐습니다. 수십 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무슨 NK세포라고 해서 자연 살해세포라고 하는데요. 뭐 면역 항암제 계열에 있어서 새로운 뭐 조류의 NK세포라는 것이 임상을 했는데 되게 효과가 좋더라. 사실 그 임상의 신빙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결과를 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퍼지고, 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정권가에, 제가 보기에는 그 애널리스트는 나중에 진짜 한번 좀
깊은 반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그걸 장밋빛으로 그려낸 리포트 하나가 나오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수십 배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게 오를 때 가치가 다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샀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르고 있는데 이미 오르고 있는 어떤 모멘텀 속에서 추가로 더 오를 거다라는 투기적인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계속 매수 세력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랐던 것이요. 지금 고점 대비 고점이 제 기억으로는 뭐 한 30만 원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가격은 거의 한 7, 80% 빠진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파르게 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그 고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물려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복권형 주식을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몰빵 투자를 하고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고 그리고 이게 특히 남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더 심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투자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종목별 순매수 개인 투자자 비중은 일간 및 주간으로 양의 시계열 상관관계를 보여 개인 투자자의 단기 군집 거래 경향이 관찰됐다.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이렇게 요약할게요. 그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군집 성향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herding, 소떼가 무리지어 달리는 거, 이걸 herding이라고 하는데요. herding effect, 군집 효과 경향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인류가 처음에 사바나 지역에서 이렇게 서식할 때 맹수들의 이제 추격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뭐 지금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사자에게 쫓기는 뭐 사슴이라든지 노루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얼룩말물이라든지 최대한 군집을 지어서 막 한꺼번에 다 우르르 달려나가야 그나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죠. 한두 마리가 사자한테 당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행태가 사실은 초기 인류들한테도 다 남아있는 거고요. 그게 오랫동안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성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전혀 다른 판단을 해야 될 때, 훨씬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조차도 본능에 가까운 직관적인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우르르 몰려서 이제 사는 거죠.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는 종목을 떼지어서 같이 사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경기 좋다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쑥 몰렸다가, 또 어떨 때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팔린다 그러면 완성차 부품 업체들 좋아진다더라 하니까 그쪽으로 쑥 몰렸다가, 뭐 이런 식의 이제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유행을 쫓듯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식의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그때 주식의 이제 가격을 올려서 결국은 불리한 조건으로 그 주식을 사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상대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이른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 편향에 따른 주식 투자의 나쁜 습관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심리적 편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실 행동 경제학, 그리고 이걸 투자 쪽에 적용한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한 권은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은 따로 있다, 뭐 이런 책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 사실 올바로 하면 그냥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올바로 한다는 건 뭐냐면 크게 이런 겁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는 경기 순환주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나빠졌을 때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 회사의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 초기에 주식 투자를 해서 경기가 피크아웃을 찍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주기를 이용해서든 자기가 잘 알고 종목 투자를 하면, 그리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게 길목을 지켜서 투자하면 사실은 승산이 굉장히 높은 게 주식 투자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때 잘 알고 산다라는 것, 그리고 싸게 산다라는 것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는 시간의 미덕을 믿는다. 시간은 주식 투자자의 편이다라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복리의 마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만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일정하게 걸리더라도 대부분은 사실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 싸게 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좋은 종목을 싸게 산다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생략하고요. 왜 시간이 기본적으로는 주식 투자자의 편인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왜 장기 투자가 승산인지를 먼저 한번 좀 따져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2,000 몇백 개 상장사 중에 한 종목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투자한다고 할 때 하루에 이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는 그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한 반반 정도 될 겁니다. 하루에 그날 뭐 주가가 오르는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 어떤 종목을 사서 1년 정도 기다릴 수 있다, 최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률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68%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을 간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승률이 뭐 80%, 심지어는 뭐 90%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웬만한 종목은요, 사실은 아주 터무니없이 나쁜 종목이거나 정말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종목을 고르지 않으시면 사실 웬만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골라서 가만히 1년 동안 잘 갖고 있기만 해도 승률이 대폭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라스베이거스에 또는 마카오의 카지노가 왜 그렇게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는지 아세요? 승률 단 1%의 차이 때문에 막대한 돈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어떻게 긁어 모으냐? 그 카지노는 뭐 수많은 그 고객들이 오면 그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죠. 그래서 딜러들이 이제 딜링을 하고 그렇게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카지노는 기본적으로 대략 한 51%대 49% 정도로 카지노가 유리하게 승률을 세팅해놔요. 또는 비율이 0.5%포인트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만들어 놓은데도 뭐 수만 사람들이 와서 계속 게임을 하고 그 결과가 반복이 되니까 그 0.5%, 1%의 승률의 차이를 가지고도 카지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여러분. 승률이요, 예를 들어서 50%를 넘어서 55%가 되고 60%가 되고 65%가 되고 70%가 되면 그리고 이 게임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주식 투자 한 번 시행하는 것을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이 게임을 반복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장기에 걸쳐서 계속 이 게임을 반복하면 승률은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 사실은 아까 뭐 1년만 기다려도 그 안에서 한 번은 수익이 날 구간이 65%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5%라는 그 승률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싸게 사기만 하면 이 승률을 훨씬 더 높일 수도 있고 수익률의 크기도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사실은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시간에 10분의 1만 한 2년 정도 연속으로 쓰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루 하고 끝낼 게 아니고 단타 매매를 할 게 아니고 테마성 추격 매매를 할 게 아니라면 사실은 주식 투자는 웬만큼 투자하면은 승률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유리한 게임을 하면서 계속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뭐냐? 그 이점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이죠. 장기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자꾸 단타 매매하고 그리고 테마성 추격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의식적이라는 건 나쁜 방식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랜덤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무작위로 투자한다 그러면 1년 정도만 기다리고 2년 정도만 기다린다 그래도 웬만한 종목에서는 승률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쁜 방식, 나쁜 습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쁜 습관을, 나쁜 방식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습관, 올바른 자세를 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좋은, 그러니까 실적이 잘 성장하거나 또는 뭐 경기 순환주의 경우에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초입해서 잘 투자를 했다고 전제를 한다면 사실은 일정한 시간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유리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역시 시간의 힘인데요. 워렌 버핏이
가장 경이로운 마법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죠. 복리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워렌 버핏이요. 최근에 읽은 책에서 보니까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다기보다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요. 워렌 버핏이 쌓아 올린 부의 거의 90몇 %는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은 50대 이후에 쌓아 올린 겁니다. 워렌 버핏 그리고 이제 벅셔 해스웨이의 연평균 수익률은 한 20%를 조금 넘는데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이른바 이제 퀀트 분석을 해서 이제 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그런 이제 펀드가 있어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연평균 수익률이 60%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왜 워렌 버핏이 투자자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거부가 돼 있느냐? 그것은 훨씬 더 오래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은 10살 무렵부터 투자해서 지금 93세인가 그러니까요. 80여 년을 투자를 해온 겁니다. 그만큼 80여 년을 투자했는데 20%의 수익률이 나는 걸 매년 반복해오면서 거듭하다 보니 일반인들로서는 그냥 천문학적인 금액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엄청난 부를 쌓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눈덩이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은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눈덩이를 뭉쳐서 굴리는 효과. 처음에는 이게 눈덩이가 작죠. 그래서 20%의 수익이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20%는 2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200만 원이고 1억은 2천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굴려갑니다. 굴려가면 처음에는 그 눈덩이가 묻는 게 크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지만 이게 어느 단계에 이르면 점점 눈덩이가 커져서 조금만 굴려도 눈이 엄청나게 많이 붓게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수익의 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걸 많은 투자자들이 이야기하고 이 투자의 현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여전히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하는 걸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투자해요. 그냥 여윳돈의 일부? 이런 정도로 투자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주식 투자를 자신 있게 성과를 낼 정도로 그렇게 진지하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만 많이 했지 스터디를 체계적으로 해가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신 분들은 그냥 조금씩 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어떨 때마다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이런 식의 반복을 합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돈을 벌 수도 여러분들 경제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의 시드머니를 잘 모아서 매년 20% 30%씩의 꾸준한 수익률을 10년만 그 수익을 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매년 연평균 3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요. 10년 후가 되면 1억 원이 16억 원이 됩니다. 즉 10년 만에 16배가 증가해요. 2억 원을 투자하면 32억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32억 원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면 웬만큼 노후에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정도의 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20%의 연평균 수익률을 내시면요. 15년 만에 16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15년 만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지켜보신 분들이 20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30이라고 하자고요. 30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같아서는 버튼 누를 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말짱하다고 생각하고 80까지도 5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50년 동안 여러분들은 연평균 30%, 20%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10%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실력만 갖추시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평균 30% 수익률을 어떻게 내? 물론 그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자금 규모가 예를 들어서 몇십억부터 해서 한 몇백억 단위까지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몇천만 원, 몇억 또는 수십억 정도까지 굴릴 때는 사실은 20% 30% 매년 수익률을 사실은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매년 20% 30% 수익률을 못 올리죠. 삼성전자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 그래서 그 사이클을 잘 따라서 투자를 한다거나, 제가 강조하는 2차전지처럼 구조적으로 향후 한 5년 10년은 꽤 가파르게 계속 성장할 종목들 중에 똑똑한 플레이어들 투자한다 그러면 연평균 20% 30% 수익이 안 날 거예요. 저는 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뭐 저는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20% 30% 수익률을 못 올려도 돼요. 그걸 평생에 그렇게 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금 규모가 커지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한 10년 정도는 저는 20% 30% 수익률을 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그렇게 못 올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0%씩의 매년 수익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30년, 40년을 투자하면요. 이게 여러분들의 자산 규모를 수십 배씩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실은 주가 조정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똘똘한 종목들을 잘 골라서 그 조정기에 잘 대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정기를 넘어가면서 그때마다 자금이 생겼을 때 계속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가면서 투자한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걸 단순히 일정한 조그만 여윳돈이 아니라 상당 규모의 자금을 여러분들의 그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주가는 좋은 종목을 골랐다면 대체로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몇십 년에 걸쳐서는요, 20년, 30년에 걸쳐서는 충분히 수십억대 부자는 저는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 주식 투자예요. 근데 이 많은 굉장히 좋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주식 투자인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왜 못하냐 하면 나쁜 습관을 갖고 있거나 또는 주식 투자를 올바로 접근하는 그걸 방해하는 노이즈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시향 방송, 시향에 집중하는 방송, 차트 그려가면서 단타 매매하도록 단타 매매를 유도하거나 자꾸 소탐 대실형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접근법을 가지고 소탐 대실이 아니라 대탐 소실하는 크게 벌고 조금씩 손실을 볼 때 조금씩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꾸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부자가 돼요. 주식 투자가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수익의 규모를 따지면 수익률을 따지면요, 이게 잘만 그러면 10배, 20배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100%, 200%, 300%, 400%, 100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아무리 엉터리인 종목을 골라도 한계 손실률이 마이너스 100%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웬만큼 그냥 종목을 골랐으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정도 나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터디를 잘해서 종목을 골랐으면 물론 나름대로 스터디를 열심히 해서 괜찮다고 해서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꽤 한 1, 2년 이상 갖고 있었는데도 손실이 계속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개 종목을 여러분들이 2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했는데 손실 나는 종목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나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간 동안 여러분들이 2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성장할 종목을 잘 골라서 그 중에 6, 7종목이 50%, 어떤 건 100%, 어떤 건 150%, 어떤 건 200% 수익이 났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 포트 전체의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주식 투자는 바로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딱 생각만 해봐도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기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주식 투자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저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주식 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시면 이게 너무나 오히려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조금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습관, 올바른 자세를 가지시면 기본적으로는 웬만큼 주식 투자를 해서 상당한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조정장에서 또는 약세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냐. 지난 1년 동안 코스피 지수 또 코스닥 지수 흐름 한번 좀 살펴보세요. 계속 흘러내리죠. 근데 그냥 흘러내리나요? 일직선으로 흘러내리진 않죠. 이렇게 기복을 그리면서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낸다라는 건 가능해? 물론 흘러내리는 장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있으니까 오르는 종목
잘 잡으면 되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종목, 그런 종목을 가지고도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Bulls make money, bears make money, but pigs are slaughtered. 이게 무슨 뜻이냐면 bulls라는 건 황소죠. 예. 그리고 강세장을 불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bear는 약세장을 뜻하죠. 강세장도 돈을 만들고, 즉 수익을 내고,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but pigs, 돼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돼지가 이제 탐욕의 상징처럼 이제 생각하니까. 그래서 탐욕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압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리한 탐욕만 부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강세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약세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뭐 약세장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 보통 인버스, ETF에 가입하라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언론에서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인버스, ETF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 역시 주가 지수의 흐름, 기초자산의 흐름을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사실은 성공적으로 잘 맞춘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권하지 않고요. 여전히 흔히 말하는 주식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공매도 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빠지면 이게 바닥이 있고 여기에서 반등하는데 뭐 전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빠지는 게 한 몇 번 거듭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조정장, 약세장의 흐름인데 자, 여기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꼭지점 있죠? 예, 올랐을 때 꼭지점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바닥에서 다시 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다시 수익 실현하고 다시 떨어졌을 때 사고 이걸 반복하시면 되죠. 끝! 그럼 돈 벌잖아요. 매우 쉽죠? 안 그런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사기꾼 같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면 사기꾼 맞습니다. 이거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제가 볼 땐 못해요. 저도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정확하게 반등의 꼭지점과 바닥 구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다 잡아서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건 워렌 버핏도 못할 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은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보통 한 5개에서 7개 정도의 이제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일반적으로 개인분들한테 많이 권합니다. 그러면 뭐 그게 이제 말씀만 하여튼 5개에서 7개라고 그러지만 뭐 개인들에 따라서는 10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종목수가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좋은 종목을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짰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정확하게 꼭지점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파는 건 어려워요. 근데 조정기는 어떤 현상이 잘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계속 주가가 이렇게 기복을 그려요. 그리고 자주 조정을 받습니다. 뭔가 불안감이 해소되면 오르기도 하고 또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면 오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어떤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면 또 금방 가라앉아 버리고 이 기복이 상당히 강해지는 자주 빈번해지는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사실은 농담처럼 한 거고 또 이런 이야기 했더니 무슨 뭐 사기꾼처럼 보일지 모르겠고 뭐 그러는데 이게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 와닿게 말씀드리려고 드린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될 바가 없지 않아요. 전부 다 팔진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이 주가가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럴 때는 제가 평소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대략 전체 여러분들이 주식 자산 포트의 한 20% 정도는 현금을 확보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 조정기가 조금 자주 있다 그러면 이 비중을 한 30% 정도까지 늘려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주가 조정의 진폭이 좀 크다고 예상이 되면 사실 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약세장, 그 다음에 조정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세장이 다시 온다. 시장은 돌고 돌거든요. 약세장이 오고 강세장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약세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법을 배웠다. 강세장은 어떻게 했어요? 강세장 오면요, 훨훨 날아다녀요. 연간 수익률 50%, 100% 수익 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주식 투자하실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거든요. 왜? 주식 투자는요,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어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게 주식 투자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용돈벌이 하거나, 잠깐 장 좋을 때만 들어와서 잠깐 수익 내고 만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주식 투자의 진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후를 충분히 여유있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수준에 올라설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주식 투자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 사실은 손실 볼 가능성보다는 수익 볼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높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딱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거나 이럴 확률이 예를 들어 반반이라고 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3개월 구간으로 늘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격대에 사든 수익을 낼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져요. 이걸 1년 범위로 넓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격대에 샀든 1년 안에 적어도 여러분이 산 가격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올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인내심만 있으면 사실은 1년만 기다려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익 내요. 정말 이렇게 쓰레기, 흔히 말하는 쓰레기 개잡주 또는 리딩방 같은 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뻥튀기를 해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는 그런 걸 고점에 잡지 않는 한 웬만큼 여러분들이 스터디하고 실적 웬만큼 나고 한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놓으시면 사실 보통의 경우에 1년 정도 기다리면 그냥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나는 구간이 와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가요? 80%, 90% 손실을 보잖아요. 사실 올해 들어와서 수익 낸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대학에 MBA 과정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갔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올해 들어와서 플러스 수익 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딱 한 분 손 들더라고요. 그분 말고는 올 들어서 수익 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연구소 회원들은 얼마 전에 줌 미팅 해보니까 그 시점에 수익 냈다고 막 이렇게 채팅창에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사실은 올해 같은 장은 지금 그냥 약간의 수익 구간이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상위 5% 안에 드는 분이에요. 올해 같은 장에서도 수익이 당연히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제가 왜 주식 투자를 하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연간 10% 수준의 수익률을 꾸준히 쌓아가시면 10%면 7년 지나면 2배 되고 14년 지나면 4배가 돼요. 근데 이게 만약 연간 20%의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낼 수 있다 여러분이 그러면 3.6년 만에 원금 2배 되고 7.2년 지나면은 원금 4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3.6년 한 10년 조금 더 넘게 지나면 원금이 8배가 되죠. 7이라는 숫자에 수익률로 나누면 대략 원금이 2배 되는 근데 걸리는 시간이 나와요. 여러분 10년이 걸려서 원금이 8배를 벌 수 있다? 1억을 투자하면 예를 들어 10년 걸려서 8배 8억이잖아요. 3년 반 더 지나가면 16배를 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일단 일정한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자금도 처음부터 다 만든다기보다 계속 불려가면서 키워가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 두 개만 있으면요,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가 70년대부터 이미 찰리 먼거하고 자기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복리의 법칙을 따르면 그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꾸준히 수십 년 동안 벌어가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주식 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건 그냥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솔깃하게 어떤 종목을 소개받았을 때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평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제로 제가 다시 원래 주제로 좀
돌아갈게요. 자, 주가 조준기에 어떻게 수익을 내냐? 여러분들이 5개에서 7개 정도의 좋은 종목을 골라서 포트에 담았다고 쳐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요. 올라갔을 때 현금 20% 30%는 만들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받으면 일정한 구간부터 좀 빠졌다. 이건 너무 싼데?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잘 갖고 있는 종목인데 얘는 6개월, 1년만 지나가도 이거보다 50%는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 빠져? 그러면 싼 값에 사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이 10,000원에도 싸다고 생각해서 담았던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8,000원, 7,000원으로 떨어져요. 담으세요. 거기에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더 떨어지면 또 담으세요. 한꺼번에 담지 말고 분할해서 담으세요. 그냥 담으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상태에서 돈이 떨어졌어. 돈 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식 갈아타기를 하십시오. 물물교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시경제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사실 돈이라는 것은 가치의 저장수단일 뿐만 아니라 교환의 매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람들이 쌀과 보리와 고구마와 옥수수를 바꿔 먹으려고 하면 각각 이렇게 이제 물건을 갖고 가서 이렇게 서로 바꿔 먹었는데 그게 물물교환, 구상무역, 바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려니까 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걸 이 교환의 매개로 화폐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현금을 갖고 있다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즉 주식을 살 수 있는 현금이 다 떨어졌어. 그 다음에 물물교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트에 원래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담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생각보다 얘가 매력도가 떨어지네? 또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이 회사가 계속 모니터를 해보니 이 회사가 생각보다는 좋지 않네?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종목 수가 많을수록 그런 종목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락장, 조정장이 세게 올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일률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종목인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조정장이 오면 최근에 꽤 많이 오른 종목의 주가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데서 좀 올랐으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조정장 올 때 그냥 쫙 수익 실현해버리고 그냥 주가를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전에는 담고 싶어도 주가가 올라 있어서 못 담았는데 뭐 5%, 10%, 15%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뭐 하루에 떨어진다는 건 아니라 그게 뭐 며칠에 걸쳐서 막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거 진짜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아. 근데 그런 종목도 떨어지는데 그런 종목은 오히려 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른 게 없어서. 이때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로 담고 싶으나 그동안 비싸서 못 담았던 A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포트에서 덜어내고 싶었으나 못 덜어내고 있던 지금은 좀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종목. 쭉 같이 떨어져요. 그럼 상대 가격을 비교해보면 지금 이거 내가 조금 손실을 보지만 지금 그냥 팔면 손실을 보지만 이걸 B라는 종목을 팔아서 A라는 종목을 갈아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상대 가격을 잘 보고 그렇게 주식 갈아타기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될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B라는 종목을 팔아서 현금이 이틀 후에 들어오지만 그 현금 들어올 대금을 가지고 사실은 A라는 종목을 바로 사는 거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갈아타기를 할 때는 그 주가 흐름을 그때 좀 지켜보다가 A라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B라는 종목은 많이 안 떨어진, 특히나 그 시점에 갈아타기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내가 팔고 싶은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격을 받아서 팔고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은 조금이라도 더 떨어져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 갈아타는 거죠. 근데 이게 B라는 종목을 팔았다가 현금으로 그 하락하고 있는데 조정장인데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A라는 종목을 사려고 하면 상대 가격이라는 게 그 당시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려서 그렇게 하는 건 그냥 이걸 정리하고 이걸 사는 개념이어서 조금 다르고요. 주식 갈아타기라는 건 이걸 딱 상대 가격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은 스트라이크 존이야. 이거 바로 팔고 이걸 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면 기본 전제는 뭐냐면 첫 번째 A 종목이든 B 종목이든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내가 이 종목은 이 가치 대비해서 지금 꽤 많이 조정받았네. 이 종목은 내가 사실 가치나 매력도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주식 갈아타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갈아타기를 하는데 더 나쁜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겠어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겠죠? 기본은 뭐냐? 언제든 좋은 종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을 잘 안다는 것은 내가 그냥 투자하는 시점에 딱 한번 이 종목 괜찮네 하고 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담아놓고 나는 그냥 이렇게 넣어놨어, 묻어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면에서는 존니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회사의 어떤 저력이 꺾이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냥 쭉 묻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특히 조정장이고 약세장일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살 때뿐만 아니라 계속 모니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새로 수주를 받았다. 또 어떤 종목이 어디에 고객사를 따라서 진출을 한다더라. 또 어떤 종목이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더라.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더라. 뭐 제3자 배정으로 뭐 투자금을 유치한다더라. 또는 전방 고객사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그 고객사가 커지면 당연히 이 후방의 고객사가 또 수주를 받게 되니까 이런 흐름들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그 종목의 매력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진짜 계속 좋아지고 있구나. 근데 시장이 몰라줘서 주가가 안 오르고 있다 그러면 계속 홀딩하거나 조정이 와도 더 사시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내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얘가 수익이 잘 안 나네? 예, 또는 예상했던 어떤 실적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분기나 2분기에 한 뭐 1,00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800억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그런 판단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 종목에 대한 새롭게 그때 계속 그 판단을 업데이트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식 갈아타기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제 경우에는 대략 한 70% 정도 이상의 확률로 주식 갈아타기를 하면 성공한다고 저는 봅니다. 현금 다 떨어지면 주식 갈아타기를 해요. 그리고 대체로 성공했어요. 근데 30% 실패할 확률이 있죠. 저라고 어떻게 다 맞춰요. 그러면 신이죠 제가.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갬블링을 하잖아요. 그 갬블링 하는데 단 하우스에서 0.5%의 승률 우위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팅을 하면 그걸 가지고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잖아요. 도박판처럼 그렇게 계속 막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여러 번 되풀이하게 되겠죠. 그럴 때 70%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성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 그 경우에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현금을 쓰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이것 역시 종목을 잘 알아야 된다. 돈 떨어지면 주식 갈아타기를 해라. 이건 역시 주식을 잘 알아야 된다. 종목을 잘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해요. 반등하면 여러분들이 현금을 다 못 쓰신 분은 여전히 싼 가격이다 싶으면 조금 더 사셔도 되고요. 빠르게 반등해서 이미 뭐 좀 사기에 빠르게 많이 올라 버렸다. 그러면 안 사셔도 돼요. 자, 그러나 어쨌거나 현금을 다 소진하신 분이든 현금을 다 못 소진하신 분이든 어쨌거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서 열심히 사모았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일정하게 주가가 반등했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원래 이게 10,000원이다가 이게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다시 10,000원으로 올라간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이렇게 막 50% 빠졌다가 다시 갑자기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상의 예를 제가 들어드리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금 20%를 들고 있고 그러면 기존에 10,000원일 때 주가 10,000원인 상태에서 어떤 주식이 주가가 빠져서 50까지 됐어요. 이때 근데 여러분들은 들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20% 정도를 가지고 바닥권에서 샀어요. 근데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정확하게 바닥에 한복판에서 사서 마이너스 50%일 때 샀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올라가서 다시 10,000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80%는 본전이 다시 된 거고요. 현금 20%를 가지고 바닥에서 샀던 것. 이거는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이 주가가 50% 떨어질 때는 50%잖아요. 이 50% 즉 반토막 난 가격에서 올라가면 즉 5,000원으로 떨어졌던 게 10,000원으로 올라가면 수익이 얼마가 돼요? 수익률이 10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요. 올바른 접근법으로 배우시면 주식 투자는 사실은 실패하기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세상이에요. What a wonderful world.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식이라는 건요, 최대 손실률이 100%예요. 상장 폐지되면 마이너스 100%인데, 수익률은 이론적으로는요, 100배, 1000배도 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10배그 이야기 나오죠. 그 10배그라는 건 뭐죠? 수익률로 환산하면 900%라는 뜻이고요. 테슬라 사서 뭐 10년 만에 은퇴한다 이런 사람들 그 인증샷 올린 거 많았죠. 그럼 100배 막 1000배씩 오르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물론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 골라서 오랫동안 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상당한 믿음과 자신감과 또 인내심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런 게 가능한 세상이라고요. 근데 보통 100%까지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형편없는 종목을 고점에 사지 않는 한 수익률이 뭐 30% 40% 이상 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50% 이상 손실난 종목이 여러 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기존에 있던 거는 다시 그대로 원금을 해보겠고 현금 20%로 바닥에 샀던 거는 이게 100% 수익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0이라는 게 40이 돼 있습니다. 그럼 원래 여러분들은 100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지금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100에서 120이 돼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렇게는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자동 조절 장치처럼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들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웬만큼 수익을 실현하고 적극적으로 일정한 구간에서 충분히 빠졌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를 하시고 그래서 현금 떨어지면 주식 갈아타기 하시고 주식 갈아타기 한 다음에도 내려간다? 전부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올라오잖아요. 물론 이건 뭐 금융위기 같은 폭락장이면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장이 아니고 지금 같은 이렇게 슬금슬금 조정받고 올라가고 뭐 이런 장에서는요. 이런 거 반복하시면요. 수익 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 투자자들 중에 수익 내기는 그냥 막 마이너스 20% 30% 뭐 삼성전자 10만 전자 11만 전자 간다 그래서 샀는데 손실 난 사람들 되게 많죠.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그냥 그럴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도 물론 이제 약간 날마다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최근까지도 계속 수익률 고점을 갱신하고 있어요. 물론 뭐 지난주 후반부터는 다시 조금 빠졌는데 여전히 저는 연초 대비로도 수익률이 더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게 좋냐? 저는 가능하면 두 가지 종류의 종목 유형을 권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구조적 성장주의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되어 있어서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종목? 뭐 제가 가치주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요.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는 엄밀한 의미의 가치주보다는 정체주, 세태주 이런 것들이 그냥 자산 많다는 이유로 가치주로 불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게 아니라 좀 더 이상 빠지기 힘든 주가 수준의 종목인데 향후 성장성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회사 실적 꾸준하게 나오고 뭐 경우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거나 아니면 빠르게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해갈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2차전지의 종목들 중에 상당수가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전지 쪽을 많이 권하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구조적 성장주의 장점은 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금리가 오를 때 빠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장주가 뭐 약세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요 실체가 없는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헛바람 들어간 테마주 같은 성장주 이야기하는 거고요. 메타버스, NFT 뭐 이런 걸로 막 들끓었던 거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구조적 성장주는 정말 실적이 나오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점 안에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 코스모 신소재 저희 유튜브에서도 소개했지만 코스모 신소재 이것도 지난해 한 5만 5천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거 역시 한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참 한복판에 3만 2천 원 정도까지 내려갔죠. 저는 어땠을까요? 열심히 담았어요. 저희 회원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열심히 담으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되풀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조정기를 거치고 약세장을 이렇게 거치고 계속 기복을 그리는 이 약세장을 거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강세장처럼 속 시원하게 수익 못 내죠. 야, 이건 이렇게 좋은 종목이 너무 빠지는데?
너무 싼데? 그럴 때 그냥 담으시면 돼요. 그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물론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발굴하시고 또 소개받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새로 스터디하시고 검토하셔서 잘 이해하신 다음에 투자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좋은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올바른 접근법을 익히셔야 된다. 좋은 재료 있다고 좋은 음식 만드나요? 물론 좋은 재료가 있으면, 같은 요리 실력을 갖춘 사람이면 이왕이면 신선한 재료, 좋은 재료를 갖고 있으면 좋은 음식을 만들죠. 그러나 좋은 재료가 있어도 그 요리를 망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 갖다 줘도 요리 실력이 없으면 망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올바른 접근법을 먼저 배우셔야 된다. 주식 투자의 기본 원리를 먼저 배우셔야 된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기 전에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에 먼저 투자하셔야 된다. 조금 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주가 조정기 때는 목표 수익률도 좀 낮추고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라. 예전에는 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년에 3배 정도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종목을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거보다 수익률이 적을 종목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왜 2년을 보냐? 제가 생각할 때 2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2년이면 어떤 좋은 종목이 충분히 어떤 이런저런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또 그 회사의 이런저런 어떤 굴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헤쳐나가면서 충분히 그 회사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는 기간이고, 한편으로는 그 이상을 보기는 힘든 게 2년을 넘어서 3년, 4년, 5년 동안 이 회사가 어떻게 실적이 성장해 갈지 명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저는 한 2년 정도를 잡습니다. 2년 안에 3배 정도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저는 원래는 기본 베이스로 삼고 있는데, 다만 주가 조정기 때는 이게 어쨌거나 좀 조정을 자주 받잖아요. 조금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도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빠졌을 때도 조금 더 담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단타 매매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욕심을 좀 줄이세요. 특히 조정장, 약세장일 때는 내가 이거 그래도 한 30%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싶어도 일단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익 한 20%는 일단 수익을 실현하지. 그런 식의 태도. 그렇게 여러 종목에서 수익을 실현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약세장에서는 조정이 자주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 빠지는 구간이 오면 그때 이 종목이, 또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이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매력적인 구간으로 왔을 때 그때 가감하게 사두시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미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가가 좀 올라서 수익 났을 때 여러분들이 현금화 하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게 저는 약세장, 조정장에서 수익을 내는 기본 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